안녕하십니까. 리얼 인터뷰 정다은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서대문구 주민들을 부지런히 만나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중요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정치인이죠.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우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구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폭염과 집중호우로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 날이지만 또 국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22대 국회는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마철 또 폭염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국민들이 웃음이 끊기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국회의원님께서는 20대 이어서 21대, 22대까지 이른바 삼선 고지 반열에 오르셨어요. 나고 자란 고향에서 삼선 타이틀을 받으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20대, 21대, 22대 이제 연속 당선이 됐지만 그 전에 17대, 18대, 19대는 연속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저의 고향인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네. 정말 제가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비판하고 잘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서대문 주민들이 저희 부모님 같으신 거죠. 제가 의정활동 정말 성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재석률은 300명 중에서 거의 1등을 했을 정도로 성실한 의정활동 한 것을 인정해 주셔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정말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정의로운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 성실함을 보여주셨다 하셨는데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사실 서대문 구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좀 분주하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에 또 성실하셔야 되니까 요즘 일과가 어떠신지 많이 분주하신지 궁금해요. 제가 21대까지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아니었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2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다 관여하고 또 저희가 살펴보고 또 정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국에 있는 대학 총장님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참 많이 열립니다. 간혹은 이제 좀 지역에 더 중점을 두고 싶은데 이 국회 교육위원장 자리가 또 지역구만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백년지대의 교육의 미래를 정말 학생, 학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 이렇게 좀 이 학교의 구성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로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도 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정말 또 지금은 또 위원장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간의 또 소회도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실 저희가 총선을 목표로 제가 21대 후반기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저도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우리 당직자들도 도와주신 덕분에 또 운도 따랐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저희가 누리게 됐죠. 다만 이제 교육위원회는 또 야당의 투쟁과는 달리 정말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협치해야 되지 않을까? 협치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학부모님들과 공감하면서 교육의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커요. 이제 오늘 현재까지도 시당위원장인데 시당위원장과 국회는 거의 이제 투사의 길로 가는 거고 또 상임위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또 학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그 의정 활동이 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거의 뭐 네. 천사와 악마의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말 이제 한 마음이 되셔서 백년지 대계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게 되고요. 이제 사실 이 교육이라는 주제가 저희가 웃으면서 학부모라고도 인사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부쩍 무거워진 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 4법 통과에도 또 앞장서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번 22대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좀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거로 다루실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많죠. 지금 네. 이제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교권 회복에 그렇죠. 대한 4법을 우리가 법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국회에서 교권 회복 4법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교권회복법과 네. 또 학생인권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충돌하지 않거든요. 선생님의 인권, 학생의 인권 네. 둘 다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두 법이 굉장히 균형감각 있게 저희가 잘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입법화를 할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에서는 지금 유보통합에 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네.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어린이집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시급하죠. 이 문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재원 조달에 대한 정확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회가 하나하나 문제 지적을 하면서 네.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정말 그 네. 교육 현안이 너무 많고요. 네. 그 현안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말 그대로 백년지 대계거든요. 지금까지 교육 정책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그 후폭풍이 뒤따랐다는 것은 네. 너무 급진적인 교육 정책을 쓰게 되면 또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네. 저는 작은 변화라도 네. 차근차근 좀 교육의 미래를 위한 네.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공약 이야기를 또 네네. 한번 나눠볼까 해요. 김용호 의원님의 대표 공약하면 바로 또 경의 중앙선 철도 지하화 추진이 아닐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정말 그 도시철도 지하화는 네. 철도 지하화는 뭐 반대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지를 받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다만 이제 기재부에서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철도 지하화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간다면 네. 아마 이제 좀 우리 특히 수도권에 복잡한 이 철도 노선, 네. 철도 노선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과 지역에 또 단절된 구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상에는 네. 어떤 뭐 주민들의 편의시설 공원화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좀 좋은 그 도시 설계에 네. 아주 가장 핵심적인 네. 정책이라서 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협력을 한다면 네. 좋은 성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공약도 역시나 지하화예요. 요거는 이제 서대문 관내 내부 순환로 지하화. 네, 요 공약도 있는데 네. 기대가 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부 순환로 지하화가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서울시가 워낙 그 교통 체증이 많아서 고가도로를 통해서 이제 교통의 좀 편리성을 네. 제공한 건데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는 달리는 차가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차들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도로 확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주차장 시설이 더 시급하거든요. 맞아요. 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네. 지금 내부순환도로도 네.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고가 도로인데 네. 이제 이것을 지하화하자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이 공약을 내세웠더니 네. 또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 되니까 또 공약 남발한다라고 어.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고요. 서울시 연구원에서 이미 이 내부순환도 지하화를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아마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지하화를 이제 설계를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부순환로 지하화를 빨리 저희가 네. 좀 정책을 개발하고 네.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차기 우리 서울시장 후보께서 그 공약을 이어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또 서울시 공약으로 내부순환도로 지하화를 공약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내부순환도로 지하화도 현실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요즘 의료 대란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워킹맘들은 정말 밤에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 동동 구르거든요. 누구나 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솔깃한 또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24시간 서대문형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추진을 또 공약하셨어요.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밤에 막 정말 고열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쵸. 예, 또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았을 때 응급실 가야 네, 되나? 응급실을 하고요. 가야 되나? 네. 근데 거기서 망설이는 것이 네. 응급실을 가게 되면 2차 감염도 걱정이 되고 병원비도 응급실 병원비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소아과가 24시간 열려 있으면 네. 언제든지 아이 아플 때 네. 가서 좀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은평구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다만 24시간은 아닌데 또 마포구도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네. 24시간 운영은 이제 서대문형을 제가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병원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네. 다들 공감은 해주세요. 네. 소아과 의사를 지금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가장 그 난감해하시는 것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공의료 쪽에 좀 저희가 좀 정부 차원에서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우리 서대문구가 뉴타운이 이제 많이 생겨서 뉴타운 지역에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와서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위해서 네. 저도 온 힘을 다 네. 기울여서 우리 밤 늦게 아이들이 아플 때도 네. 어머니 아빠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 네. 편하게 진료 볼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대문구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에 대한 약속이 또 잘 지켜지고 있고 네. 따끈따끈한 식사만큼 또 반응도 따끈따끈하다고 들었어요. 또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서울시 경로당 주 5일 밥상 제공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또 밝혔는데 시행을 위한 또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의 1호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1호 네. 공약이었어요. 총선 공약이었고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앙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어르신들로부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로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경로당에는 월, 수, 금 3일 정도 점심이 제공이 되고 화, 목요일은 점심이 제공이 안 됐던 거예요. 주 3회만. 네. 그래서 양곡비, 뭐 부식비들이 이제 마련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공약을 걸고 특히 서울시에 계신 민주당 구청장님들을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초대를 해서 이 문제를 당부드렸더니 지금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에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구청장 지역은 주 5일 밥상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저희 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 주 어르신 밥상 5일 공약이
이제 실시되면 아마 이제 그 경로당에서 네. 어르신들이 밥 걱정은 안 하시고 따뜻한 진지상을 저희가 차려드릴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네. 이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밥을 차려주시는 중식 도우미라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중식 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밥 퍼주는데 가보면 또 그 퍼주는 분들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거기가 네. 그 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네.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 한해서 네. 중식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 그 규제를 완화시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쵸, 그쵸. 네, 어르신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식 도우미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데요. 네. 중식 도우미 어르신들이 네. 음식을 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셔도 네. 사실 며느리나 딸이 음식을 차려줘도 이 음식에 대한 평가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네.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만나서 네. 직접 네.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걸 다 거기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음식 차려주면 그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먹고 맛있다, 오늘의 음식이 짜다, 네. 맵다, 반찬이 싱겁. 왜 이거밖에 없냐. 그래서 네. 중식 도우미에 대한 네. 처우 개선은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네. 중식 도우미를 확보 못한 경로당을 가면은요. 네. 직접 집에서 반찬을 싸우시는데 반찬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중식 도우미를 좀 구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네. 또 우리 구청장님들에게도 중식 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해주시면 네. 정말 그 풀이 넓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좋은 또 음식도 잘하는 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네.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네. 경로당에 따뜻한 진지를 잘 마련해 주시면 아마 경로당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내가 좋은 일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처우가 더 좋아지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이제 교육 관련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대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제안하셨어요. 네. 이름이 도시형 캠퍼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도시에 있는 캠퍼스가 도시형 캠퍼스는 아닐 거고 네. 어떤 형태이고 또 추진 계획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학교 문제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가보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학교가 또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어김없이 과밀학교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신호등 없이 단지 내 학교가 있으니까 다 이사 오셔서 네. 그 안전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과밀학교가 되고 네. 구도시에 있는 그 학교는 한때는 정원이 한 1,800명 되던 학교가 지금은 150명, 200명 과소학교가 되고 있어요. 10분의 1로 줄었네요. 네. 그럼 학교가 폐쇄되느냐 아니면 과밀학교로 시달리느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도시형 미래학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밀학교가 있을 때는 네. 분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근에 네. 학교를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네.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인허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허가의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A 캠퍼스의 분교, J 캠퍼스를 만들어서 미니 학교를 통해서 과밀 학교를 조금 네. 더 분산 조치를 통해서 그 적정한 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거에 또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소학교 같은 경우는 뭐 20층짜리의 아파트에 17, 18, 19, 20층은 학교로 설치해서 그 옥상은 운동장으로 쓰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형 학교를 또 우리가 추진해서 네. 미래 학교를 그러니까 뭐 도시 국가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제 모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밀학교, 과소학교를 저희가 미래형 도시학교로 잘 보완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조희연 교육감도 공감을 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서 네. 우리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 만드는 데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름이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청산연금방지법이 청산연금 네, 지난 6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름부터가 이제 얼핏 어떤 건지 와닿지 않았는데 청산연금방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국회가 이제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곳인데 뭐 국회가 법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있나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저희가. 네, 아니 네. 근데 사실 국회가 네. 법으로 세상을 바꿔만 주면 국회의원들의 정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김영란 씨가 대법관 출신이고 국회의원은 아닌데 김영란법으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청산연금 방지법은 네. 세상을 바꾸는 법이라고 저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추진할 때 네. 조합을 구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합이 구성이 돼서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입주가 끝나면 그 조합은 도정법에 의해서 1년 내로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위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아, 근데 네. 이 청산위가 1년 내로 해산을 해야 되는데 네. 조합원들의 유보금을 갖고 해산하지 않고 그 유보금으로 매월 또박또박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연금처럼. 적게는 한 달에 200, 많게는 한 달에 1,200만 원씩 조합원의 유보금을 받아가는데 5년, 10년, 15년 받아온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어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유보금을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수 있는 그렇죠. 청산 방지법을 만든 것이죠. 네. 만들어서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조합이 추진돼서 입주할 때까지는 그 조합은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합이 청산위로 전환되면 네.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관리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겠어요. 네. 청산위가 구성되면서 조합원들의 유보금을 30억, 40억 얼마를 갖고 시작한지도 자료 요청이 안 되고 또 5년, 10년 동안 돈을 집행한 내역도 자료 요청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의 법은 국토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청산위 조합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자료 요청은 유보금이 얼마였으며 지금 얼마 남았고 왜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않냐라는 이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는 형사고발하게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네. 서대문구 저희 지역도 이미 청산을 한 아파트가 있어요. 참 고맙죠. 네. 네, 거기는 한 39억 정도의 유보금이 남아서 네. 조합원들에게 다 돈을 돌려드렸는데 네. 그 액수가 1,000만 원 단위가 넘으니까 정치권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의 유보금을 돌려드리게 한 아주 효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이 청산연금 방지법에 대한 네. 홍보를 저도 널리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전국에 250여 개의 미청산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으로 정말 세상을 바꿔서 청산 유보금을 네. 조합원에게 네. 돌려드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안중근 의사가 네, 이- 그렇습니다. 네, 배지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이거가 어떤 건지 좀 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 2022년도에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네. 우리 서울시당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표식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디자인과 문구를 제가 직접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자세히 안중근 의사가? 보이면 네. 안중근 철험입니다. 처럼 네. 지금 워낙 비상한 시국이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뭐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싶은 저의 열망이 있는 것이죠. 의사처럼 네. 정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배지를 뭐 우리 당원들이 나눠줬는데 광화문 집회를 나가면 이 배지를 달고 나오시는 당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저 배지를 보고 서로 만나면 이렇게 와요. 와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했을 때처럼 귓속말로 혹시 서울시당 당원이십니까? 서로 속닥속닥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정말 안중근 의사께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지켜냈듯이 저희 국회의원 171명도 모든 힘을 다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런 열망을 담은 저의 소중한 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정말 이제 공약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구석구석에서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딜라이브와 함께 서대문 을의 발전과 또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기대를 네.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외치신 슬로건 중에 또 서대문답게라는 말씀이 기억에 네, 남는데요. 서대문답게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포부를 한 문장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서대문구는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이 있고요. 87 이한열 열사, 또 우리 서대문을의 강경대 열사의 정말 그 피와 땀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대문답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서대문답게 주민을 위해서 네.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김영호 의원께서 굉장히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다. 네. 거의 가수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특별히 좀 즐겨 부르시는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네. 참 많죠. 네. 좋아하는 노래는 참 많은데 네. 최근에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타계하시고 나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식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정말 아침 이슬은 언제 불러도 가슴이 뛰고 이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가슴 벅찬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럼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사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조금 네,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뭐 음정이면 음정, 박자면 박자 진짜 수준급이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사실이었네요. 아유 또 이렇게 노래를 또 청했는데 또 불러주셔서 선뜻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지역과 또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실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정말 네. 너무 이렇게 좀 편하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그 인터뷰하는 순간순간에도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더 좀 겸손한 자세로 지금 어려운 이 나라의 민생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각오를 할 수 있는 네.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으로 네. 변화를 이끄시는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아프리카계 인권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가 한 말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상황도 생각을 바꾸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리얼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